KBS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오늘 오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의결했습니다.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텐데 준비되는 대로 현장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대가 결정된 업무 개시 명령, 이게 적절한 조치냐는 게 지금 현재 논란의 핵심입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위반이다. 이게 노동계 입장이고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는 거죠.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서도 노정 양측이 맞붙은 상황입니다. 먼저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 정부와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여기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동으로 ILO 협약 위반이라는 노동계 논리에 대해 지금은 예외 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그제 기조연설에선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권 부정이라며 정부가 파업 참여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LO가 정부에 보낸 사안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한다라는 대목을 두고 민주노총은 ILO가 사실상 협약 위반이라 판단한 거라며 ILO와 UN 평화적 집회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해당 표현이 외국 사례를 언급한 대목일 뿐이라며 서한은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대상인 시멘트의 출하량은 평년 대비 96%, 레미콘 생산량은 71%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항만도 빠르게 정상화돼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반출입량은 평소의 1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노동계,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당초 이 제도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그 효과를 두고 노정 간 해석이 크게 다릅니다. 이 쟁점이 뭐고 지금 타협점은 정말 없는 건지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졸음운전이나 과속 등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화물차 기사의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12시간, 운행거리는 390km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임이 낮아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을 왕복을 뛰고 졸린 늘 비벼가면서 겨우겨우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조금 되는 정도? 4시간 이상 잤다 그러면 많이 잤다고. 당시 정부도 최소 운임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도입한 게 안전 운임제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국토부 의뢰로 작성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시행 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화물차 기사의 월 수입이 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287만 원에서 328만 원, 시멘트는 240만 원에서 414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업무 시간은 줄어 컨테이너는 13.4시간에서 12.2시간, 시멘트는 15.1시간에서 13.9시간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 운송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교통안전 부문에 일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과 다른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정책의 직접적 목표인 노동시간 감소가 달성됐다며 제도 상시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합니다. 화물차 기사의 소득 보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사고가 다시 늘었다며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제도 지속 추진에는 이견이 없는 건데 대화도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도 멈춰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은 잠시 후 현 정부의 현장 브리핑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예산안 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 정기국회를 마치는 내일까지 예산안을 철회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첫 단추인 감액 규모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 여야의 중점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큽니다. 아직 갭이 많습니다. 정부가 다시 이 감액 범위에 관한 의견을 새로 가져오도록 하고 정의한 상태고, 감액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논의를 좀 했습니다. 아직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주 불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안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조자룡 헌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연달아 두 차례의 본회의가 소집돼야 하는 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늘과 내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모레부터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해제할 것인가, 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가 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서 어제는 질병관리청장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과 같은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의 마스크 지침 조정 배경입니다.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기준, 대상, 방법을 논의 중으로 이달 안에 마스크 의무 완화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이를 거듭할수록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고 국민 다수가 면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더라도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시점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비교적 폭넓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400명을 넘는 데다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도 2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가 정점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증가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 수도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다른 감염병 추이도 지켜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의 방향을 논의한 뒤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과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확대 관련 KBS 뉴스 특보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 정부가 이 관련해서 직접 현장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준비되는 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먼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임시국무회의가 조금 전 끝났죠. 결정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조금 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9일 만에 명령 대상이 추가된 건데요. 앞서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만큼 그대로 의결된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시멘트 분야에 한정됐던 업무 개시 명령이 철강과 석유화학으로 확대를 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강경 조치가 좀 이어지고 있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우려도 많은데, 자 일단 그 잠시 뒤에 브리핑에서도 정부가 밝히긴 하겠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총리의 표현이 명분이 없는 집단 운송 거부다 이렇게 나왔군요. 지금 정부는 일단 박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산업계 피해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피해 상황이 좀 어떻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내렸던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물동량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시멘트는 18만 톤이 운송이 됐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당일에 2만 1,000톤이 운송된 것과 비교하면 네. 9배 가까이 늘었고요. 평년과 비교해도 96%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정상화됐네요. 시멘트 레미콘도 분야는. 평년의 71% 수준까지 생산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와 비교해 115% 수준으로 거의 정상적인 수준인 건데요. 네.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철강 출하량은 절반 이상, 석유화학의 경우 3분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5일째인데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해 다른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산업계 피해 현황이라는 건 일단 정부가 집계한 상황이고 정부의 발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좀 꼼꼼히 검증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자 시멘트 이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사실 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강경한 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희 보도도 있었지만 강제 노동이는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한데 실제 해당 차량에 대한 첫 제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제재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네. 자치단체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밝힌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일단 자치단체의 소명 절차를 거쳐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요. 네.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난달 29일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는 33곳, 화물차주는 778명인데요. 네. 국토부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들에 대한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가 현장 조사를 좀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475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은 있지만 코로나 확진 등으로 즉시 복귀가 불가능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화물차주의 주소를 파악해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안 되면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차주에게도 이런 절차를 다시 밟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거냐 이제 법적인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이따가 현장 브리핑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업무 개시 명령 업종을 확대를 한 것은 대해서는 현재 화물연대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추경호 부총리가 좀 나와서 브리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서 듣고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국가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 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히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제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하여 업무 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 정지,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현장 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수출 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 경제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정도밖에 질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지정하는 기자분께서는 수석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비제 윤희은입니다. 먼저 부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철강 및 석유화학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틀 전 국무회의가 아닌 이날 임시 국무회의로 개최해서 발동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차질을 겪는 분야는 또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원희룡 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운송업체 및 화물차주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오늘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조치할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상황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이 되면은 추가 판단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결정을 한 건데요. 자,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일단 오늘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확대 배경하고 발표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철강, 석유화학에서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하고 업무 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지금 박 기자도 정리를 해줬지만 지금에 발생하고 있는 산업계 피해들 그리고 앞으로 국가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랬던 원인은 일단 화물연대의 원인이 제공했다. 화물연대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협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동안 대안도 마련해졌어야 되는데 왜 그동안 하지 못했느냐. 왜 이런 것을 탓을 우리에게 하느냐. 지금 화물연대 의 반발도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그 반발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이 그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데 네. 그 2003년에 16일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간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정부도 부담이 있는 거고 강경 대응의 그 화물차주들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정 양측이 어떻게 출구를 찾느냐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앞서 보셨듯이 서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달 30일 이후에 이렇게 공식적인 대화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봐도 물밑 접촉도 있지는 않다고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 예고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도 지금 어떤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계 피해 정상화 일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협상이 아니라 강제 조치로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자,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확대 KBS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